안녕하세요. 요즘에 경기도 좋지 않은데 어려운 상황 잘 헤쳐나가고 계시나요? 저희도 사는 게 정말 힘들지만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을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하며 웃음 잃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까진 꽤 오랜 시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따르는 결과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6년 전이었어요. 그때 며느리와 아들이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한 상태였죠. 그 전에 연애는 꽤 오래 한 것 같았어요. 저희 집에도 주말만 되면 놀러와서 같이 시간 보내주고 그냥 딸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부침성도 좋아서 누구에게나 잘했어요.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 내성적인 아들에게는 최고의 며느리감이었죠.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 항상 입이 닳도록 한 말이 있었어요. 며느리의 말은 저를 심적으로 안심시켜 주었고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결혼하면 바로 아이 가지려고요. 저희가 나이도 적지 않은 편이라서 빨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그걸 원하시죠? 남들은 신혼이다 뭐다 해서 2년 정도 지내다가 아기 계획 가지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 얼굴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신하게 되면 바로 어머님 댁에서 눌러 앉아도 되죠? 저 몸조리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출산 전부터 자리 잡고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아이도 건강하게 자란대요. 그래. 그런데 괜찮겠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마음의 결정 내리고 준비해도 된다.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며느리는 괜찮다며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런 모습이 좋기도 했었죠. 그리고 정말 결혼하자마자 임신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부부금술도 좋아서 서로 다투는 모습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주위에서도 천생연분이라면서 축복해 주었고 저도 며느리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줬습니다. 좋은 여자 요즘 세상에 만나기 힘든데 어디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주말만 되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자기가 식사 준비하겠다며 며느리로서 과분한 모습을 보여줬고 며느리는 입덧 하나 없이 출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태어난 아이도 아들이었고 하늘은 저희를 위해 쉴 새 없이 축복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한 가지 단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단점이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된다면 상당히 골치 아플 정도로 심각하게 발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바로 눈웃음이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대화를 하며 웃을 때 눈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웃어주는데 며느리의 미모가 상당히 이쁜 편이라 다른 남자들이 분명 오해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이 들었어요. 다행히 아이도 낳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외출할 일이 없었죠. 그렇게 마음 편히 아이를 봐주며 며느리 몸조리 해주고 있었는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며느리의 말에 거부하기가 참 애매했어요. 어머님, 저 몸조리도 끝났고 아이 먹을 모유도 다 저장해 놨으니까 오래간만에 친구들 보러 나갔다 와도 되죠? 갑자기 친구들을 보러 간다고? 이 시간에? 조금 있으면 영식이도 들어오는데 같이 저녁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 친구들이 동네 근처로 지나갈 일이 있다고 그래서 겸사겸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 있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저 안 보내주시는 거 아니죠? 답답하기도 해서 이번 한 번만 다녀올게요. 올 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테니까 어머님이 아기 좀 봐주세요. 며느리는 저에게 아기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옷도 이쁜 옷으로 골라 입고 나갔어요. 또래 친구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기가 애엄마라고 보이는 게 싫었는지 신경을 많이 쓰고 나갔습니다. 진한 화장이 좀 거슬렸지만 늦지 않게 온다고 했으니 며느리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생각 없이 행동할 며느리는 아니었거든요. 떠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화장실에서 씻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항상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활기가 넘쳤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집안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됐는지 아들은 며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잠시 놀러 갔다 온다고 아들한테 말을 해야 하는 건데 아직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희진이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니, 희진이 어디 갔어요?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니 뭔가 느낌도 이상하고 적응이 안 되는데요?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네. 오늘 희진이 친구들이 동네 근처로 놀러 왔다고 해서 잠시 갔다 온다며 나갔어. 너무 걱정은 하지 마. 최대한 빨리 들어온다고 그랬어. 우리 먼저 저녁 먹으라고 그러네. 너희 아버지는 오늘 늦는다. 지인분들과 저녁 약속이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 일단 아기 좀 보고 있어라. 금방 저녁밥 차려줄 테니. 아들은 며느리가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는 말에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자기한테 말도 안 했고 아기를 돌봐야 할 시점에 저에게 맡겨놓고 밖으로 놀러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몇 번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그렇다고 문자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가 순식간에 커지고 말았어요. 아들과 저녁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문자나 연락을 취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감은 점점 더 상승했고 결국 며느리는 다음날 새벽 5시쯤 집으로 들어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진 상태에 옷은 죄다 풀려있고 눈빛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잠 한숨 못 잔 저와 아들은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저와 약속했던 시간보다 엄청 늦어 쓴소리 안 하려 했지만 공동체 생활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웃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한 소리 하려던 찰나 아들이 며느리의 목덜미를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아이를 돌봐야 할 엄마가 아기는 저에게 내팽개치고 싸돌아다닌다며 언성이 높아지더니 결국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아직은 며느리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늦어졌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인 며느리에게 실망이 너무 커서 말리진 않았어요.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목소리에 강제 기상이 되었고 몸조리도 끝났으니 신혼집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싸우면서 당장 짐을 싸라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며느리에게 동네에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고 며느리도 술이 취한 상태였지만 자기 남편의 쓴소리에 감정이 상했는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빤히 보고 있던 아들은 더 큰 소리로 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쩔 건데? 체력도 안 좋으신데 지금 밤새가며 아이 돌본 건 안 보여? 네가 밖에서 웃으며 스트레스 풀고 있을 때 어머니는 아이 울지 말라고 달래며 기저귀 갈아주고 네가 유축기로 짜둔 모유 데워서 먹이고 재우고 있었어. 새벽마다 아기가 칭얼거리는 거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새벽 5시가 넘어서 들어와? 너 하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힘들어야겠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던가 문자라도 해야지. 내가 전화하는 거 다 무시하고 문자까지 무시해? 네가 한 행동이 뭐겠어. 나는 집에 남아있는 식구들 신경 안 쓰고 놀고 싶은 만큼 놀다 오겠다는 거잖아. 전화 한 통이라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진 안 하지. 네가 아기 10달 품어서 애 나 봤어? 뭘 한다고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건데? 이 정도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어머님이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연락 못 받은 건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서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갑자기 불똥이 저에게 튀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향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좋게 좋게 설명을 해 나가며 며느리가 상처받지 않게 둥글게 상황을 마무리 지었어요. 더 이상 싸워봤자 의미 없었고 며느리도 술이 덜 깬 상태라 맨정신일 때 다시 얘기하자며 아들 출근 늦을까봐 일찍 보냈어요. 며느리는 자기 아들 얼굴 한번 보곤 피곤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자기가 저녁에 아이 돌보겠다며 조금만 고생해달라고 얘기하곤 바로 잠이 들었어요. 정말 한숨밖엔 안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아기 낳고 처음으로 나가는 건데 솔직히 늦게 들어와도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생각 없이 상황을 이끌어가면서 아이에 대한 애착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며느리와 아들을 신혼집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고 며느리가 자기 자식에게 좀 더 책임감 있게 다가가길 원했어요. 며느리가 말했듯이 10달 품어 낳은 자식인데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보살펴줘야 하는데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정인데 생각보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며느리가 사돈댁에 아기를 보냈다며 대책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뜯어 말리고 난리를 쳤는데도 새벽마다 아기가 깨는 게 너무 힘들다며 두 손 두 발 들었다고 무턱대고 보내버리니 상당히 골치 아팠죠. 그동안 며느리가 아기를 갖기 전에 했던 말들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안사돈과 전화를 하게 되었고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딸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어요. 결국 안사돈이 아기를 돌보겠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과 며느리와의 부부 사이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둘이 나가지 않고 집에 있어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최대한 며느리의 생각도 들어주며 제 생각도 어필했습니다. 아들 또한 집에 있으면서 아기는 며느리가 보는 게 당연하다고 말을 했어요. 아들도 자기 아이를 보고 싶은데 처가에 두고 와서 볼 수가 없으니 너무 답답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자기 핏줄인데 안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아기를 안 보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힘들어서 좀 쉬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신혼집 집들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잠시 맡긴 거고요. 이번 집들이 끝나면 제가 아기 돌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괜찮죠?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집들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하는 건데 부탁드려요. 제가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쓰고 잘할게요. 집들이? 집들이 음식을 도와달라고? 정말 도와주면 잘할 수 있겠니?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가 같이 일손을 도우면 빨리 끝날 수 있긴 하지. 인원수가 어떻게 됐는지 준비되는 대로 나한테 말해서 음식량을 계산해보자. 뭔 집들이야. 애도 똑바로 보지도 않으면서 네가 하는 말 거짓말일 것 같다. 속지 마세요. 분명 집들이 끝나면 태도 돌변한다니까요. 아들은 끝까지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지만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 싸우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는 어차피 집들이 하는 거 아들과 며느리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불러서 끝내자고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무슨 소리냐며
어색해서 분위기 망칠 일 있냐고 화를 냈지만 며느리는 술 한두 잔 들어가면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생하는 모습 또 보고 싶냐며 한 번에 끝내자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결국 며느리의 생각대로 집들이 준비가 진행이 되었어요. 정말 바삐 움직였죠. 음식 준비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좀 도와주면서 많은 대화를 이어나갔고 그냥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이 문제 때문에 분열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아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에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했어요. 그리고 집들이가 시작이 되었고 아들 쪽 일행과 며느리 쪽 일행이 한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들 쪽은 전부 남자들 뿐이었고 며느리 쪽은 전부 다 여자들 뿐이었어요. 갑자기 미팅 자리가 잡힌 것 같은 새해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묵묵히 음식을 식탁에 날랐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왔고 한두 잔 들어가다 보니 시끌벅적하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그래도 밝게 웃는 모습들에 고생한 만큼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현관문을 열어주니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급하게 다가가 인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대표라면 상당히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아들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들은 대표님이라며 집들이 온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줬고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고 또다시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분위기에 취하면서 술이 좀 과했는지 아들의 직장 동료분들에게 눈웃음을 치며 온갖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여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제 신경이 좀 거슬리게 되었고 그 모습을 일단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행동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는지 부엌으로 따로 불렀고 자제하라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엄청난 파동을 일으킬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어찌어찌 집들이가 무사히 끝이 나게 되었고 저에게 잘 먹었다며 감사하다고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그렇게 집들이가 마무리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배웅하고 집에 들어와 상당히 지쳐있는 얼굴 표정으로 즐겁게 먹었던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와 아들이 정신없이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이서 또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입에서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고 고개를 돌려 고무장갑을 빼고 왜 그러냐며 아들 방으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술이 과했는지 금세 취해 잠이 든 것 같았어요.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놀고 먹기만 하냐고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이 과한 것 같아 괜찮으니 아들도 씻고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까 일찍 누우라고 말을 했지만 아들은 한숨을 내쉬더니 묵묵히 널브러져 있는 집들이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들과 저는 정신없이 마무리를 지었고 그날은 저 또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작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방은 우리 손자가 태어나고 쓰던 방이었어요. 물건들도 고스란히 다 있는데 정작 손자는 사돈댁에 가 있으니 답답했죠. 아들은 잠이 오지 않는지 소파에 앉아 혼자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방해하고 싶진 않았어요. 잠도 오지 않고 뒤척이자 어느새 아침이 밝았고 조심히 방문을 여니 아들은 잠 한숨만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어색한 분위기는 처음 느껴볼 정도로 집안의 기운이 좋진 않았어요. 속 쓰릴 것 같아 해장국을 끓였고 아들은 제가 끓여준 해장국을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늦은 오후나 돼서야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었어요. 속이 탄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던 냄비 뚜껑을 열어보더니 저를 바라보며 밝은 웃음으로 자기 생각해주는 건 저밖에 없다고 급하게 해장국 한 그릇 푸더니 쓰린 속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그래도 집들이 전날 약속한 게 있어서 앞으로 잘 해주길 바랬어요. 밥 먹는데 체할까봐 다 먹고 숨 돌릴 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럼 오늘 은호 집으로 데려오고 앞으로 열심히 돌봤으면 한다.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든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작은 방에 은호 방으로 다 꾸며놨잖니. 영식이도 자기 아들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니? 알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따가 데리고 올 테니까 어머님 집에 계실 거죠?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몸이 영 말이 아니라서 사실 좀 힘들거든요. 부탁 좀 할게요. 며느리는 저를 보며 밝게 웃어 보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서야 피로가 몰려왔고 작은 방에 누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잔 건지 눈을 떴을 때 핸드폰에 진동이 울려왔고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어요. 언제 오냐는 말이었죠. 손자만 보고 가겠다고 얘기한 후 거실로 나오자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러 갔는지 집에 없었고 저녁은 차려주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음식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뭔 일 있나 싶어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말만 돌아올 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을 때 다행히도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손자도 함께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못 본 사이 우리 손자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생했는지 살이 빠져 보였고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에게 손자를 안겨주더니 볼 일이 있다며 이유도 설명 안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은 꺼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저와의 약속을 2번이나 깨버린 셈이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났고 그동안 좋았던 감정과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생활이 한없이 좋을 것만 같았는데 정말 최악의 며느리라 두고 볼 필요도 없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안사돈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말은 정말 충격이었네요. 딸 자식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제가 어느 선까지 봐줘야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게 결혼하고 아기를 낳은 엄마가 할 행동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아이를 돌본 적이 있냐고요? 저기요 사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전화 받자마자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우리 딸이 뭐가 어때서요? 그동안 스트레스 좀 받았던 거 풀겠다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렇게 싫으면 둘이 이혼시키던지요. 오래 만나왔고 서로 이해해줄 것 같아 결혼시켰더니만 막말까지 듣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네요. 한 가족이 됐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줄 아셔야죠. 이해요? 말 잘하셨네요. 지금 몇 번인 줄 아세요? 솔직히 결혼 생활 몇 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삐걱거리면 앞으로 안 봐도 뻔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집에 들어오면 저도 똑같은 부모로서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열이 나 있어서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 칭얼거리는 손자의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몸 상태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얼굴을 만져보니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더해 설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서둘렀고 병원에서 아이의 몸을 살피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길래 불안한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니 충격적이게도 소아마비가 의심이 된다며 예방접종 안 했냐고 물어보았고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며느리는 손자에게 기본 예방접종을 하나도 안 맞춘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바이러스가 신경에 들어가게 되면 이완성 마비가 3, 4일 사이에 생길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다가 영구장애까지 올 수 있다며 급하게 예방접종을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 더 이상 며느리와 같이 함께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아들과 대화를 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아들도 또다시 약속을 깼는데 거기에 더해 아이까지 돌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태로 인해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퇴근하면 병원으로 온다길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병원으로 허겁지겁 달려와 누워있는 자기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에서 들린 목소리는 배고픈데 다들 어디 갔냐며 밥 좀 차려달라는 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욕을 퍼부었고 병원에 누워있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며느리가 찾아왔고 아들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달려가 손을 날렸어요. 그러자 며느리도 똑같이 아들 얼굴에 손을 날렸고 그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며느리 또한 아들에게 소송을 걸었죠. 하지만 손을 들어준 건 저희 쪽이었고 엄마가 된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아이를 돌보지 않은 책임을 물어 아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었어요. 그렇게 이혼 위자료와 함께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금전적인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며 서로는 등을 돌렸어요. 오히려 아들이 이혼하고 더 잘 살고 있었죠. 아이도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퇴원까지 할 수 있었어요. 자칫하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울상의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 며느리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듣게 된 말은 아들이 다니고 있던 회사 대표와 며느리가 재가를 한다는 소리였고 회사 대표와 며느리는 집들이 첫날부터 눈이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차로 며느리 친구들과 대표가 술자리 하면서 며느리와 연결된 눈치였어요. 그래서 아기를 저에게 맡기고 자기는 밖에서 회사 대표랑 만나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의 주특기인 눈웃음을 치면서 꼬리를 흔들었겠죠. 그런 이유로 이혼을 쉽게 결정했던 걸 알게 되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결혼한 상태였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정말 기분이 나빴죠. 더 화가 나는 건 아들과 함께 회사 생활한 지 5년이 넘었었는데 그동안에 의리도 없었던 건지 남이 쓰다 버린 쓰레기를 다시 준 회사 대표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들 손에는 충격적이게도 청첩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뺏어보니 며느리와 회사 대표가 둘이 찍은 사진이 박혀 있었고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결국 둘의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어요. 법적으로 정말 남남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며느리에게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차라리 잘 됐다며 회사 대표도 당해봐야 한다면서 회사도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자진 퇴사를 하게 되었고 아들은 퇴사를 한 김에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보였고 상당히 큰 매출까지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고 자리 잡는 데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저도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이를 전적으로 돌봐줬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었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강남에 회사 건물을 세울 수 있었고 해외를 겨냥해 수출 전문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절박했던 만큼 그에 따른 결과는 좋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6년 동안 함께 해온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힘들 때부터 서로 믿고 의지하며 회사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은 확실히 달랐고 서로의 진지한 마음으로 만남을 가져오며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에게 아이가 있음에도 예비 며느리는 아들을 대하는 모든 부면이 진지했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친아들처럼 대해줬습니다. 그런 모습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며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는데 결혼식장 같은 층에 또 다른 쪽에서도 결혼을 하고 있어서 복잡한 상황에 눈에 띄는 사람을 발견했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니 다른 분의 결혼식장에 참석한 사람은 다름 아닌 6년 전에 이혼했던 전 며느리였습니다. 너무 놀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웃음도 잃었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뒷모습만 얼핏 보여 앞모습이 너무 궁금해 근처로 다가가 멀리에서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며느리는 양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경악을 했고 당황한 나머지 몸을 돌려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웃음도 잃고 양쪽 다리까지 잃게 된 건지 정신적인 쇼크가 상당했었죠. 그리고 뒤이어 사돈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고 휠체어를 끌어주고 있는데 그 결혼식은 친척분들 중 한 명 같았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는 건지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상담실에서 걸어나온 아들과 새 며느리와 부딪히게 되면서 마주치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아들과 전 며느리는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새 며느리가 누구냐고 아들에게 물어보자 예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여자라며 그냥 지나치려 하는데 저와 제 손을 잡고 있는 아이를 보고 전 며느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휠체어를 막아서려고 하는데 은호가 엄마라고 외치며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 상황에 너무 놀라 잡을 수도 없어 놓쳐버린 상태로 지켜보고 있는데 은호는 전 며느리가 아닌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사돈 또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은호는 휠체어 탄 전 며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리가 없다며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배고프다며 새 며느리에게 반복적으로 칭얼거리자 전 며느리는 휠체어를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별일 없이 상황이 지나갔어요. 새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음식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들은 전 며느리에게 다가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고 전 며느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문이 닫히는 동안 저와 눈을 마주쳤지만 제가 회피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더니 다리가 없어진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회사 대표와 결혼식이 끝이 나고 둘은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하와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스피드를 즐기다가 균형을 잃게 되면서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회사 대표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며느리는 두 다리를 잃고 목숨은 건지게 된 상황이었죠. 모든 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았다면 운명은 달라졌겠죠. 다행히도 지금의 아들은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새 며느리와 손자가 셋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도 좋은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되니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